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홉스가 들려주는 리바이어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홉스의 이름은 토마스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7세기 영국의 상황은 어떻냐면 왕이 물러나고 민주주의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로 진행되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바로 그 혼란한 시기에 사상가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안정된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글을 썼다는 거죠. 자, 리바이어던. 홉스가 리바이어던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리바이어던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성경 구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의미해요. 거기서 이제 이 바다 괴물이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대 국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한 절대 국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국가인데 지금의 이 국가보단 조금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 이해를 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끝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책의 등장인물은 2명이 나오죠. 주인공이 2명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인석입니다. 인석. 야 인석아 할 때 그 인석. 자, 인석의 그 능력은 뭐가 있어요? 개와 고양이의 말을 알아들어요. 개와 고양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그런 능력 갖고 싶죠? 자, 두 번째, 영준이도 능력자죠.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자, 그래서 영준이가 이사를 오는데 여기 밑이 인석이고 여기 인사하는 거, 반듯하게 인사하는 게 그렇죠, 영준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때요? 선생님이 딱 봐도 지금 긴장한 것 같죠? 원래는 긴장 안 하는 선생님인데 지금 차렷하고 딱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 반으로 전화가 왔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석이랑 영준이가 친해져서 이제 영준이가 인석의 방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영준이가 고백을 하죠.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인석이가 뭐라 그래요? 부럽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친구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면 여러분들 부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부러울 것 같은데 정작 아빠가 대통령인 영준이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빠도 만날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항상 병원 아저씨가 따라다니니까 자유가 없어요.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여러분들 같이 뭐 PC방을 가거나 뭐 놀이터를 가거나 친구들이랑 공차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죠, 모르겠죠. 자, 어쨌든 이제 영준이랑 인석이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의 제목은 그렇죠, 국가란 무엇일까,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국가란 무엇일까 하면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이 질문을 좀 쉽게 간단하게 바꿔서 얘기하면, 자,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인가요? 자, 여러분들 왕인가요? 뭐 한국은 왕이 없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모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이죠. 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가 바로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예요. 자, 그런데 인석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거예요. 자, 홉스가 살았던 17세기 영국과 유럽 사회는 제가 처음에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은 영국은 왕정이었어요. 왕정이 뭐냐면 왕이 정치하는 것, 즉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던 정치 체제였죠. 자, 그런데 17세기에서는 그렇죠, 귀족, 의회 정치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의회 정치는 왕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소수인 귀족들에게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하는 게 더 이제 권력이 분산된 건 맞는데 여전히 소수인 거예요. 소수. 국민들은 귀족이 아닌 국민들이 더 많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왕정이었다가 왕이 정치를 하다가 소수 귀족들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과정이었어요. 17세기부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석이가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왕이 루이 16세였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가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석이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가 온 거는 알았는데, 자, 여러분, 왕정이 있었을 당시, 왕이 정치를 했던 당시에도 국가란 존재는 있었죠. 당연히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의 주인이 왕이었고, 그리고 의회 정치를 하던 시기에도 그렇죠, 국가가 있었죠. 국가를 소수 귀족이 정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회,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국가가 있죠. 국가, 나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한 문제는 이 국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국가, 왕정의 국가, 귀족, 여기 의회 정치하던 국가, 지금의 국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준이랑 인석이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 어디로 가나요? 도서관을 가는데 어디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도서관이죠. 자, 청와대에 있는 도서관을 갑니다. 즉 영준이 집으로 놀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서재로 들어가다가 누굴 만나요?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죠. 영준이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이 바쁘니까 바로 가시.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랑 짧은 인사를 하고 청와대에 있는 서재로 그렇죠 갑니다. 왜?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자, 근데 이제 청와대 서재로 가서 책을 이제 뒤져보다가 토마스 홉스의 책을 발견해요. 자,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의 책에서 국가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단서가 나오죠. 토마스 홉스의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개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별 인간은 그냥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개인. 줄이면 개인이죠. 개인. 자, 자연 상태. 여러분들 자연 상태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원시 시대, 원시 상태, 원시인들이 살던 그 시대를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동굴에서 자고 뭐 집도 없고 동굴에서 자다가 그냥 사가 그냥 열매를 그냥 따먹기도 하고 사냥해서 그냥 먹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원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원시 상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그리고 죽음을 피하려면 자연권을 행사한대요. 이 자연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자연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거. 이거 배고픈 거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가가지고 저기 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사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연 상태, 원시 상태에서는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졸리면 그냥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상태가 뭐가 문제냐면 그렇죠. 이 원시 상태, 자연 상태는 예의 범절이 없어요. 지배도 없고요. 당연히 네 땅, 내 땅도 없죠. 원시 시대에 무슨 부동산이 있겠어요? 무슨 땅 문서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런 주인이 없는 거야. 지금은 사과 농장 주인이 있고 뭐 먹을 거 주인이 있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서 먼저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배고프면 사과 나무에 있는 사과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예의가 없다는 얘기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어른들 먼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즉 이렇게 먹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만 먹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배고픈 사람들은 점차 이제 도태되는 거죠, 도태. 자, 그래서 원시 시대의 인간들은 힘이 없으면 먹을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돼 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불행한 자연 상태, 이건. 불행한 자연 상태. 왜냐면 힘 있는 애들만 먹으니까. 원시 시대에는.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애들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걸 되게 불행하게 생각해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최초로 성립이 됐다고 홉스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처음에 두 가지 상태, 개별인간, 개인이 원시시대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사과를 먹고 사냥을 하던 이 상태, 불행한 자연 상태를 토마스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